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유,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점점 커지는 그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1위 반도체 기업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분간 이렇다 할 모멘텀도 부재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까? 일단 오늘은 반등에는 좀 성공한 거죠? 네, 오늘은 네. 한 2.5% 정도 올랐고요. 네. 네,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중간에 약간 내려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1시부터 다시 조금 상승을 해서 네. 6만 원대 회복을 해서 6만 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오만전자를 네. 찍으면서 네. 그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인 이제 매도세라든가 이런 걸 조금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6조가 나왔어요. 6조 6천억 원. 네. 네. 그리고 2분기 때 한 10.4조 원. 네. 그러니까 한 3.8조 정도가 증가를 했던 것이고. 네. 당시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 주요 임원들이 나와서 이제 잘 된다. 네. 예를 들면 HBM도 잘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3분기에도 한 3, 4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네. 13조 원대의 컨센이 형성이 됐었는데 결과는 이게 9.1조가 나왔단 말이죠. 네. 예. 감소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제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 네. 주 요인은 또 반도체가 좀 기대보다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왜 그랬을까 이런 지금 사실 이제 업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AI만 좋고 네. 사실은 이제 나머지들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AI 쪽을 잘했으면 사실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대 이하 실적이 나왔고 그거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로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장 기대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분기 때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거랑 직전까지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예상치랑은 좀 달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3개월 전에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때가 7월 말이죠. 7월 네. 말에서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3조 원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네.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일회성 비용들이 좀 추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선생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한 거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충당금으로 잡아놨던 것들이 일부 환입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2분기 때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3분기가 되면 이 환입되는 충당금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2분기 때 많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건 일회성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PS 프로핏 쉐어링의 충당금 적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반도체 시장이 되게 안 좋을 걸로 봤었어요. 네. 계속 고생할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회사에서 목표로 했던 것보다 반도체 부문에 이익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현재 바뀌면서 보너스 실적 충당 보너스 PS라고 그러죠. 프로핏 쉐어링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좀 적립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조 원 내외 정도가 좀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조가 나오면 좀 심하지 않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건 저희도 모르지만 네. 아마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좀 일회성 비용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이제 메모리 경쟁사인 하이닉스라든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성적을 거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AI발 훈풍을 누리지 못하는 건 삼성전자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예. 대만의 그 디램 업체가 하나 있어요.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어디요?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네. 그러니까 순위를 따지면 이제 디램 분야에 좀 현격하게 차이는 크지만 어쨌든 4등을 하고 아직은 4등 정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도 HBM은 없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네. 네. 그러니까 AI 쪽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 그 사회가 모든 게 다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양극화되고 뭐 개인 소득도 양극화 되는데 쏠림 현상이 심해요. 네, 네.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AI 관련된 분야만 좋고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는 원래 세계 최고의 회사였는데 네. 왜 AI에서 수혜를 못 보고 이런 상태가 됐는지 좀 안타까움이 많이 큰 거죠. 네. 네. 그래요. 그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 3개월 전에 발표됐던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이라는 서프라이즈를 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리고 7월 말에 진행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꽤 희망적이라는 평가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실적이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고 분석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의 환입이 좀 줄었다. 네네. 그리고 반도체 이 PS 추가 네. 충당금이 적립이 됐다. 세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 일회성 비용이 일부 있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부수적인 것이고 뭐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결국은 HBM에서 네. 약속했던 네.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좀 미끄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그 비메모리 분야에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일회성인지 이회성인지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지.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비메모리 분야의 삼성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 투자의 결과가 과연 이제 열매를 맺었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투자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고객이 없이 일부 투자가 좀 되고 그게 과잉 부담이 되면서 이제 그 동안에 투자한 거 대비해서 성과가 없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일부 이제 손실 처리가 좀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하고요. 아직은 저 회사랑 그 소통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경험상 보면은 연말에도 늘어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예. 연말에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 이제 안 나온 거는 뭐 지나간 얘기죠. 사실은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사실. 네. 근데 4분기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HBM 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이제 HBM이 결국은 이제 그 엔비디아에 얼만큼 납품할 수 있느냐, 이거가 이제 굉장히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계속 납품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그걸 맞춰주지 못해서 이렇게 실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지금 반도체 대장주죠. 네. 반도체를 넘어서 사실 뭐 전 세계 증시의 대장주라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닌데 거기랑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삼성이 뭐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애플과도 거래를 못 하고 있고 네. 거의 엔비디아랑도 거래를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저희가 몰랐던 건 아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인데 잘 해내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조금 많이 미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HBM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든가 이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HBM이 왜 중요한 건지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납품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SK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을 지금 가고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퀄컴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가지고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좀 추격을 좀 해서 네. 지금보다 훨씬 실적이 좋은 게 가능한 건지 네. 그 동안에 또 SK 하이닉스나 타사들은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걸 또 내놓고 나면 네. 계속 격차는 벌어질 건지 네.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당연히 되겠죠. 예, 뭐 삼성이 아무것도 못하는 회사는 아니고 워낙에 네. 실력이 있는 회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게 회사가 시장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해준 그 타임 프레임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너무 좀 느리다는 거죠. 이 엔비디아 GPU에 HBM이 짝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GPU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장 GPU가 중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죠. 원래는 네. 원래는 그래픽 처리 장치지만 지금은 네. 인공지능의 네. 핵심 프로세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 거기에 항상 짝을 이루는 게 HBM 이 네. 메모리인데 왜 삼성은 거기에서 물론 이제 삼성이 HBM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매출액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데 1등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랑 협업이 되는 게 중요한데 네. 거기에 이제 퀄 테스트가 계속 좀 미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곧 된다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좀 특이하게 그 전영현 부회장께서 이제 반성문까지 쓰시는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진 거고요. 직접 사과를 했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다른 데랑 잘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말고도 HBM을 쓰는 그 고객들이 꽤 있다. 그거 사실인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1등 회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 정반대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엔비디아에 거의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의 고객으로는 하이닉스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밑에 이제 나머지 고객들로 삼성전자가 납품한다는 좀 굉장히 그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 현상이 삼성전자에서는 그 HBM이 이렇게 중요할 건지를 몇 년 전에 이제 그 HBM 그 사업부를 좀 줄이면서 예측을 못했던 걸까요?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 좀 갈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몰랐다면 사실은 그 시장 이 동향 파악이라든지 네. 기술 트렌드를 못 쫓아갔다는 측면에서 또 그거에 따른 책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저희는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늦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걸 알았으면 빨리 쫓아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결과물을 시장이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예.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인가요? 그 8단 제품도 가장 빠르게 네. 양산을 했고 또 12단 양산에도 성공했다면서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네. 그 제품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3E에 8단, 12단이 다 있고 네. 뭐 일부는 매출도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퀄을 받느냐가 네.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메모리 제품이라는 게 과거에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그 과거에는 이제 커머디티적인 성격이 있어서 삼성이 제품을 만들고 네. 그거를 삼성의 규격에 따라서 원하는 업체들이 그거를 이제 사다 쓰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바뀐 거죠. 네. 그 주도권이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엔비디아나 뭐 또는 애플이나 이런 네, 시스템을 네. 만들거나 이 주문 제작하는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네.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이제 그게 지금 조금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조금 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습니다만 네. 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갈 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잘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늦어질 수는 있지만 또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은 뭐 아직 괜찮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AI를 제외한 뭐 스마트폰이나 PC 또는 이 가전 네. 뭐 이런 분야, 자동차 이런 분야의 반도체 수요는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종합해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이 빨리 이 엔비디아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네. 반도체 업체들 주가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2,200%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브로드컴이 574% 올랐는데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 말과 비교했을 때 겨우 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인텔과 삼성이 결국은 AI에서 뒤처진 이런 업체가 되면서 가장 부진하고요. 이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0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구랑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명확히 보이는 거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납품을 받아서 네. 성적이 좋고 수율이 괜찮은 SK 하이닉스 쪽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니죠. 엔비디아가 아닌가요? 사실 원하는 거는 삼성이 잘해주길 원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지금 네. 퀄 테스트가 돼야지 잘 된다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엔비디아 기준에 못 맞추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빨리 삼성이 좀 올라와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랑 같이 경쟁을 해주길 원하는 네, 거죠. 그래야지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비단 HBM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죠. 네. 삼성이 지금 제대로 그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TSMC의 독주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느 회사가 미국의 퀄컴이든 엔비디아든 또는 뭐 어쩌면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삼성이 빨리 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양쪽에 맡길 수 있게 되면 사실 가격 협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삼성이 여기서 이 기술만 잘 회복을 해가지고 결과물만 만들어내면 뭐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바깥에서는 뭐 SK 하이닉스에 뒤처졌다고 난리지만 뒤에서 무섭게 따라오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더 큰 위협입니다라면서 삼성 내에서 내부 경고성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반도체 그 상황을 잠깐 짚어주신다면요, 센터장님. 뭐 굉장히 위협적이죠. 뭐 특히 뭐 제가 조금 기술적인 얘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YMTC라는 회사가 이 스태킹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칩을 만들어서 붙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건 말도 안 된다.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저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뭐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YMTC가 썼던 기술이 바로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HBM4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약간 잘못 잡고 이게 가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중국을 사실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분야 같은 곳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떤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잘하고 오히려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자자들 어떤 부분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대장주도 있지만 또 협력사들도 있고요. 뭐 부품 소재 이쪽에 관련된. 뭐 반도체를 보려면 사실 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정하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 반도체랑 관련이 있어요. 수출 제한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소비의 방향 예를 들면 소비가 IT 내구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치품이나 레저로 갈 것인지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 소비재 주식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캐링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협력사는 결국은
제일 잘 나가는 대장주에 붙어서 가는 협력사 사실 좋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어디인지 이거를 찾으려는 네. 노력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죄송합니다. 삼성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